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은 앞 챕터에서도 제외가 됐었고 영역을 따지는 데서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범위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생각입니다. 달팽이가 느릿느릿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돌산을 기어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나 현재는 아무것도 없지만 달팽이가 오를 때쯤이면 꽃이 피어 있을지도 모르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그 노력이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것들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큰 꿈을 쫓고서 대가를 치르든가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줄이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꿈이 크면 장벽도 커집니다.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벗어나서 어떤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위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봤습니다. 먼저 순수 2차 방정식이었을 때는 1차 항이 없는 거였죠. 그래서 2항을 시켜서 제곱근을 통해서 구하는 그런 방식을 썼고요. 불완전 2차 방정식, 즉 상수항이 없죠. 이럴 경우에는 x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0이라는 해가 반드시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요. 또 완전 2차 방정식은 인수조합을 구해서 인수분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완전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제곱을 구성하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 방식은 바로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 근해 공식이 이렇게 나온 것은 앞서 완전 제곱을 구성하는 2차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뭐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제곱근을 구하는 방식에 의해서 구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이런 근해 공식이었습니다. 그래서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근해 공식이 나왔던 거죠. 이 근해 공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갖다 특별히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했죠.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판별식이 0일 때는 루트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이 0이니까 한 개의 중근을 가지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두 개의 허근 또는 실근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차 방정식,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2차 방정식까지 줄일 수 있다면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일반적인 고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한 형태의 고차 방정식이라면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차원이란 말을 씁니다. 차원이란 수학에서 공간 내인 점 등의 위치를 나타내기 필요한 축의 수를 의미합니다. 0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차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0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점만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위에 어느 위치라고 하는 것이 표현이 되겠고요. 2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면적 속에서 어느 위치, 그러니까 X축으로 Y축으로 어느 위치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점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3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점이라고 하는 것은 X, Y, Z의 좌표에 의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림에서는 3차원이 하이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느 점, 어디에 어느 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공상 과학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이는 차원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세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1차원 공간에 있는 생물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2차원으로 탈출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 되는 거고요. 2차원 공간에 있는 생물이 3차원으로 탈출한다는 것도 역시 불가사의한 일이 되겠습니다. 3차원 생물 역시 3차원 탈출하는 것도 불가사의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3차원의 공간에다가 시간까지를 포함을 해서 4차원을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라고 하는 또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물체의 움직이는 속도와 질량에 따라서 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상대성 이론에서 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보면은 큰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을 때 그 옆에서는 공간도 휘어나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블랙홀이나 화이트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도 이런 빛 원뿔 형태의 4차원 세계를 모식화했는데요. 돌을 던져서 파도가 번지는 모양과 유사한 이런 것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의 세계에서도 차원이라는 것을 배열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반적인 변수라고 하면 그냥 0차원이 되겠고요. 그러한 것을 한 열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1차원 형태가 되겠고 그것을 인덱스를 2개 가지는 형태가 2차원 배열이 되겠고요. 인덱스를 3개 가지는 것이 3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4차원은 그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인덱스를 4개를 가지면 4차원 배열이 되는 그런 형태였죠. 본 강좌에서는 1차 방정식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법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과 그래프에 대해서 보면 함수와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앞에 선형 방정식에 대한 챕터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집합의 임의의 한 원소를 두 번째 집합의 오직 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이항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정의인데요. 즉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변수 x의 값이 정해지면 다른 변수의 y값이 한 가지로 정해질 때 y는 x의 함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은 이쪽에 이제 x 집합이 있죠. x 집합의 각각의 원소가 y 집합의 원소로 이렇게 각각 사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상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x의 어떤 값이 정해졌을 때는 y 값이 혼란이 없이 딱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는 그런 관계가 f라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때 y는 x의 함수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죠. 이때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x의 정의역은 1, 2, 3이 되는 거고요. 공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역은 y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집합 속에 보면은 A, B, C, D가 있죠. 그래서 공역은 A, B, C가 되는데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f라고 하는 함수의 관계에서 x의 정의역에 대응되는 y의 값.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y가 가지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방정식이란 말도 우리가 봤었는데요. 미지수나 미지함수가 한 개 이상 존재하는 등식을 갖다가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차 함수 또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니까 2원, 그래서 2원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각 두 미지수는 서로 다른 미지수의 함수가 됩니다. 즉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이 있을 때 y를 x에 관해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즉 y라고 하는 놈은 x에 대해서 어떤 f라는 관계로 형성되는 함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이고 있죠. 즉 x값이 정해지면 y값이 딱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x라고 하는 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x도 y에 관해서 g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차 함수에 대해서는 서로 각각 함수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에서 변수가 만약에 하나라면 이것은 이제 이론 1차 방정식이 될 텐데요. 이것은 많아야 한 개의 해를 갖습니다. 물론 해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해는 수직선상에 있는 하나의 점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2x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이 있으면 이것은 x는 마이너스 1.5다라고 되고요. 이것을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은 이게 x 수직선 위에 있는 하나의 점 그것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자, 근데 2원 1차 방정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죠. 이 경우는 정의역에 따라서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는 직각좌표계에서 직선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직각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는 x축, y축으로 나타내는 것을 갖다 직각좌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개의 좌표계가 또 있어서 직각좌표계란 말을 쓰는데 사실 우리의 범위 내에서는 항상 직각좌표계만 쓰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것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x 값에 따라 가지고 y 값이 항상 대응이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타나는 이런 예 이외에 무수히 많은 x, y 순서쌍을 해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몽땅 다 그리면 이게 직선이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서 보면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을 때 점들의 순서쌍을 이렇게 구해보면 점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실은 중간에 있는 점들 다 해서 쭉 다 하면은 이게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2원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약간 바꿨는데요. 자, 어떤 달팽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팽이가 1분에 25cm씩 전진한다라고 하고요. 중간에 쉬는 일 없이 계속 전진한다고 하죠. 그리고 처음에 15m 지점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을 때 x분이 경과한 후에 달팽이의 위치는 처음에 15m에서 출발했으니까 0.25x분 지난 다음에 위치가 되니까 전체 위치는 이렇게 fx는 15 플러스 0.25x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함수에서 x의 값을 50분 간격으로 5번 반복하여 해를 표로 나타내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의 특성을 설명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방정식에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서 50분 간격으로 5번 반복하라 그랬으니까 0분, 처음에 위치 50분, 그 다음에 1시간 40분, 2시간 30분 이런 시간이 경과한 데 따른 위치를 갖다가 쭉 구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처음에 15m, 그 다음에 50분 지난 다음에 27.5m, 그 다음에 100분 지난 다음에 40m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점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표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표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낸 것을 가지고서 그래프로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이 점들을 XY 좌표상에다가 점을 각각 이렇게 찍어보는 거죠. 점을 쭉 다 찍어봅니다. 근데 점을 찍어보고서 이 점들을 쭉 다 연결을 하면 우리 이미 앞에서 봤다시피 이게 이런 직선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직선으로 나오는데 이쪽에 보면 이쪽에는 선이 없습니다. 선이 없는 거는 달팽이가 15m 위치에서 출발했으니까 마이너스 시간이라는 건 없는 거죠.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만
정의역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이 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은 이쪽이고 치역은 이쪽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은 x가 경과 시간이니까 0 이상의 실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15 이상의 실수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예제 1에서 봤던 그 함수에서 x의 값이 250과 300일 때 각각 fx 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찾으라고 했어요. 아까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있었죠?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x가 250일 때 대응되는 y의 값을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뭐 물론 fx에다가 x에다가 각각 250과 300을 집어넣어서 답을 찾을 수도 있겠죠. 다음 예제입니다.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해를 표로 나타내고 그래프로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우리는 이제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직선이라고 하는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점을 2개를 얻어야만 직선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뭐 2개 물론 3개 이상 구할 수도 있지만 3개 이상 구해도 어차피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니까 2개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점을 구하는데 x가 0일 때 y의 값을 구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y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해서 이렇게 2개의 점을 우리가 지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x가 0일 때의 y값 이걸 갖다가 x가 0일 때 y축을 끊는다고 해서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y가 0일 때 x가 몇이라고 하는 것은 이 x축을 끊는 점이죠. 그래서 이거를 x절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2개의 점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2개의 점을 구했으니까 이 2개의 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2개의 점 찍고요.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그으면 그것이 바로 원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 2x 플러스 y는 12에 대한 해인 마이너스 2, 16을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x에다 각각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에다가 16을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넣고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등식이 성립하는가 살펴봤더니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해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문제는 방정식 2x-5에다가 이것이 해인지를 찾아보라는 얘기죠. 각각 x, y에다가 3-2 값을 대입을 하고 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요 3-2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방정식의 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x는 3일 때 이것의 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x에다 그냥 3을 대입을 하죠. 그래서 y에 관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 y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즉 x가 3, y가 마이너스 2인 것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방정식이 x는 6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 xy의 값을 구해보라 하는 얘기죠. 여기 x값이 여기에 각각 들어가야 되는데 y값이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지만 x는 항상 6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항상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x의 값, x6은 항상 여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x값은 6인 걸로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려지고 이것은 y가 x의 함수가 아닙니다. 즉 x값이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이 y값이 하나로 정해져야 되는데 이 경우 6이라는 값을 가져도 2인지 마이너스 3인지 1인지 y값이 어떤 것인지 결정이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y가 x의 함수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흑백 문서 12장, 컬러 문서 25장을 인쇄하였는데 전체 비용이 23,700원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흑백 문서의 장당 가격이 B, 컬러 문서의 장당 가격이 C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변수를 갖는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흑백 문서 12장 곱하기 흑백 문서의 값, 그리고 컬러 문서 25장 곱하기 컬러 문서 장당 가격을 더한 것이 23,700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문서 가격이 이러니까 그 두 가지를 더한 것이 이렇게 된다. 이게 방정식을 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컬러 문서의 장당 비용이 900원이라면 흑백 문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컬러 문서의 장당 비용, 여기 C가 컬러 문서의 장당 비용이었죠. 거기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B에 관해서 풀어버리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백 문서의 장당 비용은 100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서 막 써져 있는 문장들은 사실 알고 보면 잘 분석만 해보면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되고요. 실제로 수학적으로 풀 때는 아주 쉬운 그런 이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봤던 것은 일반적인 방식이죠. 임의의 두 점을 얻어서 그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점을 구하고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리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절편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봤지만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점의 x좌표를 갖다 x절편이라고 했고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갖다 y절편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되면 x축에 있는 직선이 끊는 점과 y축에 직선이 끊는 점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개의 점을 구했으니까 그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점, 여기에 y절편과 x절편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점을 얻고요. 그 두 개의 점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경우에는 x절편, y절편이 전부 다 0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절편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럴 경우는 다른 점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임의의 다른 점을 그냥 구해서 두 개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원점이 있고요. 임의의 점이죠. 임의의 점을 찾아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방법인데 이거는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직선의 그래프에서 수평 변화분의 수직 변화를 갖다가 그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우리는 이원 1차 방정식을 갖다가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정리를 하면 이때 a가 기울기고 b가 y 절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0y절편, 즉 0b죠. 거기 있는 점에서 기울기에 따라 직선을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이 점을 구하고 수평 변화분의 수직 변화 해가지고서 나온 이 점, 그 점을 두 개를 이어서 그리면은 이원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3x-y는 5의 절편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y가 0일 때의 값이죠. x값이죠. 그러니까 y가 0일 때를 대입해서 x가 3분의 5라고 하는 x절편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또 x가 0일 때의 y값이 y절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x는 0을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편에 의해서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절편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3x-5는 3x-y는 5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절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원하는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또 절편을 찾는 방식으로 y는 7x를 구하라고 했네요. 절편을 구해보니까 이게 원점을 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실
y는 7x와 같이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없는 경우에는 항상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죠. 그러면 이제 다른 점을 하나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 값을 y의 값을 구하니까 17이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0점과 17점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른 그래프들을 보면 평행의 직선이 된다는 것이죠. 즉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경우에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이 평행한 직선들은 어떻게 되나요? y절편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기울기는 같고 그래서 y절편이 4일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같으니까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되고요. y절편이 -3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은 같지만 기울기가 다른 그래프들의 특징은 y축을 지나는 점, 즉 y절편은 같다 그랬죠. 그런데 기울기에 따라서 수직 변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y절편이 4인 그런 그 x 플러스 4라고 하는 y는 x 플러스 4라고 하는 그것의 그래프가 되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면은 y가 4x가 됐죠. 그러면 좀 더 급한 경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완만한 경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울기가 0.25 이런 식으로 좀 작게 나오게 되겠죠. 방정식을 바로 쓰고 기울기와 y의 절편을 구하라고 했네요. EX 플러스 Y는 4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정리를 하라라는 얘기죠. 이걸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 Y절편은 4인 그런 것이 되겠죠.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Y절편이 4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x-y는 마이너스 2네요. 이것은 y는 5x 플러스 2라고 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것의 그래프가 되니까 기울기는 5고 y절편은 2가 되겠어요. 그래서 0, 2의 점을 끊고 이렇게 기울기 5를 갖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x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절편 마이너스 3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이런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각종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1차 방정식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게 사실 2차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3차 방정식이 되고요. 보면 이제 분수 함수죠. 분수 함수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각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에 해당하는 그런 함수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 이게 지수 함수 그래프고요. 이게 이제 그거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원함수도 있고요. 타원, 그리고 쌍곡선, 그리고 더 나가서 보니까 하트의 함수도 있네요. 하트의 방정식도 있네요. 그 다음에 배트맨 방정식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선을 나눠서요. 왼쪽은 함수고요. 오른쪽은 비함수입니다. 오른쪽은 함수가 아니죠. 즉 X축으로 쫙 선을 내려 그었을 때 X축의 어느 점에 해당하는 값이 2개 이상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비함수고요. 이쪽 왼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1차 함수를 이미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특징은 먼저 포물선이다라는 겁니다. 자, 포물선이 뭘까요?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점, 이제 초점을 얘기하는데요. 초점하고 그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그걸 이제 우리가 준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와 그 다음에 준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찍어보면은 무수히 많이 점치겠죠. 그 점들의 자취를 갖다가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점은 초점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포물선의 제일 꼭지에 있는 점, 이걸 갖다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꼭지점이 있는 요 축을 갖다가 대칭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포물선은 사실은 2차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좌우대칭이라고 했고요. 그 2차 방정식이 결국 이제 포물선의 그래프가 되는데, 자, 2차 방정식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리를 해보면은 이 거듭제곱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그리고 c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라고 하는 항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몇 가지를 우리가 특징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ax제곱이라고 하는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만큼, 이 거듭제곱형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y축으로 c-4a분의 b제곱만큼을 평행 이동시킨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것은 대칭축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a분의 b하고 그 y축의 꼭지점의 좌표가 해당하는 것이 이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꼭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점이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일 텐데요. 이것을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래프가 그려진 것. 이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2차 항의 개수가 a로 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고 다만 위치만 이동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래 주어진 식에서 a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즉 여기에서 a가 0보다 큰 그래프이면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a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의 절대치가 클수록 뾰족한 형태가 되고 a의 절대치가 작을수록 완만한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또 그림으로 보면 이게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y는 0.25 x제곱이라고 하면 이렇게 펑퍼짐한 그래프가 된다는 거고요. f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일대 방정식 표와 그래프를 그려라. 정의역과 치역을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로 했기 때문에 정의역을 미리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죠. 정의역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역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방정식 표를 만들어 보죠. 그래서 각각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 구간에서 1씩 증가를 하면서 각각 fx의 값을 구해보면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면 점을 총 7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의 7개를
그리고 그걸 갖다가 부드럽게 연결을 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점을 구한 점에 7개를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이거를 부드럽게 연결을 하면 원하는 그래프를 얻는다라는 거죠. 이때 요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요게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y가 가질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 요것이 바로 치역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제곱 형태로 해가지고 모양을 이렇게 바꿨어요. 바꿨더니 이거는 결국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25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그리고서 거기에서 정의역에 해당하는 것만 그래프에 남기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거를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점에다가 이동을 시켜서 평행 이동을 그대로 시켰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으면 바로 이러한 놈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3에서부터 플러스 3까지니까 그렇죠.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안에 있는 것만 남기고 밖에 있는 것은 싹 지우는 겁니다. 지우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좀 남고요. 그러면 요 범위가 치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fx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라고 했는데 우리 그 원하는 대로 그려보죠. 이미 많이 해봤던 거지만 자 꼭지점은 알다시피 우리가 0,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은 x는 0이라고 하는 것이 대칭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곡선상의 임의점은 우리가 이렇게 넣어가지고서 값을 구해보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점을 그리고요. 점 7개니까 점을 그리고 이 점들을 통과하는 부드러운 곡선을 쭉 그려주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검토하여 방정식의 실수회를 구하라고 했네요. 첫 번째 방정식입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사실 이거는 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거 뭐 쉽게 나오지 않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이놈은 여기와 여기에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를 수식으로 푼다면 인수분해를 했을 때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두 개의 실근 요 점을 y가 0일 때 요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면은 판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판별식 d를 구해보면은 이게 d가 16이 나와요. 이거는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x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x제곱이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를 어떻게든 그릴 수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00이라고 하는 꼭지점을 가지는 꼭지점을 x축의 접선을 이루는 그러한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보면은 판별식을 가지고 해보죠. 판별식은 해보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될 거니까 나중에 그래서 판별식이 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실근, 즉 중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y는 x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즉, 이 y는 x제곱 플러스 5라고 하는 그래프는 x축과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y가 0이 되는 그런 점이 없어요. 이걸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판별식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죠. 판별식을 따져보니까 판별식이 마이너스 20이에요. 0보다 작죠. 0보다 작으니까 이것은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 그죠? 실근이 없고 두 개의 허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칭축 꼭지점과 해를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x-6은 y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리고 정역과 치역을 설명하라 라고 했네요. 자, 뭐 그대로 해보죠. 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두 개의 x절편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대칭축은 여기를 통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의 값, 이것이 y가 이렇게 되는 것이 꼭지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자, 대칭축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이 이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x절편이라는 거 두 개의 점이 이렇게 구해지죠.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이러한 포물선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x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우리가 두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역이라는 것은 실수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치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꼭지점 이상의 부분만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꼭지점의 값, 꼭지점의 y값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4분의 25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실수가 치역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이번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요. 자, 대칭축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x는 0이라고 하는 것이 대칭축이 되죠. 그 다음에 꼭지점은 어떻게 되나요? x가 0일 때 y값이 3인 그런 것이 꼭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 대칭축은 0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0, 3이고 그 다음에 y절편은 각각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 0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지나는 포물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x는 제한이 없었으니까 실수 전역이 될 거고요.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 이하 부분에만 값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절편이 되겠죠. 치역이 되겠죠. 그래서 치역은 y가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다라고 하고 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보면은 각종 IT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따져보면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큰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점점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탑 15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보면은 1에서부터 4위까지가 압도적인 차이로 소프트웨어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죠.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밑에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이 소프트웨어 기업의 파워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0년을 조사를 하면 소프트웨어 기업과 다른 기업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한번 보죠. 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쪽이 이렇게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관련 직업도 이 정도의 12% 이상의 성장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 이 얘기입니다. 보통 다른 분야에서는 약 7% 정도가 이제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관계되는 그런 직종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컴퓨터 공학과에서 잘 함으로써 밝은 미래가 약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각 함수를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쉽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답을 보죠. 답을 보니까 이게 각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래프고요. 원 그래프가 되고요.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M자를 옆으로 세워놓은 듯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죠? 사랑이 되겠습니다. 꾸준히 모든 일에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자세를 잊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챕터에서도 연습 문제 풀이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미니 페이퍼도 작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학기의 기초수학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 있을 기말고사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리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만나왔지만 이번 기초수학 강의가 여러분들의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옛날의 기억들을 다시 살려서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컴퓨터공학과 1학년 학생 여러분, 얼굴은 잘 보지 못했지만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